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지러워라고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주변에 많습니다. 이렇게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데 또 이걸 무심히 넘겨버리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의 정원호 교수님과 함께 어지럼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원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오늘 원인, 증상, 해결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지럼증과 관련돼서 호소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히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주위가 빙빙 돌고 어지럽고 뭐 심하신 분들은 구토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뇌에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저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구토를 동반해서 어지러움이 발생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내 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맞아요. 사실 그것보다는 귀에 이석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석증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석증이란 뭐냐면 귀 안에 이석이 있는데 그게 자는 동안에 귀 안으로 들어가서 생겨서 어지러움을 유발시키는 병입니다. 이석증의 학문적 명칭은 양성, 발작성, 두위 변환성 어지러움입니다. 갑자기 발생하고 머리를 움직일 때 어지러움이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양성이니까 치료가 쉽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석증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석증의 특징 그리고 진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석증의 특징은 아침에 일어날 때 혹은 자리를 누울 때 누워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특정 자세를 취할 때 심한 어지러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환을 처음 경험한 사람은 어지러움으로 경황이 없어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지러운 강도도 줄어들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진단이 어렵다면 병원에서 체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심한 어지러움이 좀 발생을 하면은 생명에 지장을 주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실제로 이럴 가능성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생명에 영향을 주는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질병의 증상은 어지러움과 함께 심한 두통이나 사지마비, 언어 장애 증상이 동반되면서 거의 걷지 못할 정도의 보행 장애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구토를 하면서 주변이 빙빙 도는 회전성 어지러움의 증상만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회전성 어지러움이 주증상으로 발현되는 뇌질환은 뇌간에 작은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로 이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심한 두통이나 마비 증상을 동반하지 않고 구토와 함께 심한 회전성 어지러움을 고소하는 경우에는 대개 귀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까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그러면 다시 이석증으로 돌아와서 이석증의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네. 심한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구토가 발생하게 되면 거의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 증상을 가라앉히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럴 땐 잠시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눕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지럼증 강도도 차츰 줄어들 거예요.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안정제를 좀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되면 병원에서 이석증 검사를 받고 물리치료를 통해서 원인이 되는 이석을 빼내면 증상의 호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발견되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정을 좀 취한 후에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인데 초기에는 이 어지러움 때문에 거의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나마 좀 증상이 호전은 됐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좀 증상이 발생을 하면서 어지러움 때문에 균형을 잡는 게
아직까지 좀 힘들다라는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꽤 많은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심한 어지러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네. 한쪽 평형기관이 손상됐을 경우가 높습니다. 어, 귀의 평형신경이 손상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네. 어지럼증 외에 다른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전정 신경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혹은 중이염의 합병증이나 청신경 종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말씀해 주신 이 전정신경염에 의한 어지럼증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요? 애석하게도 신경의 손상을 발생한 어지러움 증상을 회복시키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요? 약을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으나 음. 신경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신경 회복을 위해서는 전정 재활 훈련이라는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본인이 어지러워서 하지 못하는 동작을 자주 하다 보면 뇌가 손상된 신경을 대신해서 회복을 시켜주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지럼의 강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학용어로 평형기관의 보상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 어지럼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활동을 자제하는 것보다는 다소 어지럽더라도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안전한 곳에서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냥 방 안에만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조금 안전한 곳에서 오히려 활동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어지럼증이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닌데 월 1, 2회 정도의 심한 어지럼증이 반복적으로 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전하는 게 겁날 정도라고 하시네요. 운전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왜 그럴까요? 네, 심한 회전성 어지러움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네. 메니에르병이나 편두통성 어지러움일 수 있습니다. 음, 메니에르병은 뇌에 물이 차는 병으로 난청과 이명, 이충만과 함께 반복적인 어지러움이 몇 시간씩 지속돼서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반복적인 어지러움이 지속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또한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난청이 진행돼서 청력 소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편두통성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네. 주로 편두통과 함께 동반되기도 하고요. 단독으로 어지러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죠. 그리고 편두통은 뇌혈관의 수축과 이완의 장애로 발생해서 이러한 이상이 평형기관에도 미치게 되면 어지러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편두통성 어지러움은 가끔 귀증상도 동반하게 되어 메니에르병과 감별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메니에르병은 첫 번째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둘째로는 식생활 습관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음, 너무 짠 음식을 피해야 해요. 매일 섭취하는 소금의 양이 일정해야 어지러움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식생활 습관의 조절 외에도 약물 치료를 동반하면 어지러움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니에르 병으로 인한 어지러움은 약 70%에서는 약물 치료와 식생활 습관의 조절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내과적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면 주사요법이나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를 위해서 꼭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두통성 어지러움의 경우에는 대부분 약물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편두통의 빈도가 줄어들면 어지러움의 빈도도 줄어드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편두통이 심한 분들은 전신의 감각기관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전시 상태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원원 교수님과 함께 오늘 이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가진단법이나 원인이나 치료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셀프 체크해 보시고 혹시라도 나도 증상이 있다라고 하시면 가까운 병원이나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어지러움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하면은 또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지러움이 있으시면 병원을 찾아서 전문가의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또 보시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또 다음 편에 정원호 교수님과 어지럼증과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다음 편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의 정원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드!